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화이팅입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요 소식부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금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JP 모건, 무디스, 뭐, 지금 난립니다. 예, 요 부분 제가 좀 이따가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코스피부터 제가 이제 주봉으로 하나하나 좀 뭐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하이닉스까지 예,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여러분, 예, 주봉입니다.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의 주봉 기준으로 다 지금 밑에 있는데 뭐 하나 지지받고 있습니까? 예, 주봉으로 12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코스피가 지금 2600을 어쨌든 2600 위에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장대 음봉으로 해서 2591까지 갔었던 적이 있죠. 예, 거기 다시 터치할지 어떨지 이 마지막 지지선인 121선을 깰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코스피는 지금 요 위치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요거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가 121선 위에 있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이미 2주 전에 깼어요, 여러분. 121선 이동평균선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지금 삼성전자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해 거의 20%가량 깨졌어요. 물론 그 작년엔 좀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다. 미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 예, 아까 코스피하고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121선 위에 코스피는 이제 살짝 걸쳐 있고, 현대차는 이제 깨고 내려갔죠. 예, 삼성전자는 121선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위에 있어요. 물론 저 앞에 68,300원 저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거의 가는 모습이죠. 예, 지금 이게 쌍바닥이 될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 어쨌든 지금 모든 악재가 지금 다 그냥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이 가격대가 물론 일시적으로 깰 수 있을지언정 이게 지붕을 뚫고 막 내려가고 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시면 예, 어떻습니까? 예, 본주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거의 똑같이 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거의 4% 가까이 빠졌는데, 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밑에 121선은 저 밑에 있고, 지금 뭐 깨봐야 월봉으로 해가지고 뭐 61선, 예, 그 정도 지금 밑에 있고, 뭐 21선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많이 빠지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예, 뭐 현대차나 뭐 다른 뭐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아예 보여드리지도 않을게요, 여러분. 더 안 좋습니다. 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건실하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장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돌리면 반도체가 바로 제일 먼저 돌아간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왜 더 많이 빠집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는 일단 수급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제일 어떤 외국인들 뭐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되면 제일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요 소식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러시아가 디폴트가 임박을 했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온 부분인데, 러시아가 채무 지불은 예, 제재에 달려 있다. 너희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제재하고 이러면 스위프트 하면 너희들 우리 국채 보유자들 너희들 돈 못 받아. 이제 우리 채무 불이행 할 거야. 근데 본인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돈이 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도 우리가 국채 보유자에게 경고하는 거는, 러시아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고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경고지, 본인들이 돈을 못 주는데, 물론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재가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세계적 투자은행인 JP 모건하고 붙어 해가지고 지금 외국계 뉴스를 다 이렇게 보면
16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6일 보고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일 날 7억 달러, 7억 달러면 많은 돈은 아니에요. 8,5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지금 상한일 16일 상한일을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론적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6,40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많은데 뭡니까? 대부분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치면 흑자도산이죠. 받을 돈은 많은데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채무자들에게 돈을 못 갚는 상황, 채권을 상환하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해외에서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요것 때문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먼저 큰 소리 치죠. 채무 지불은 제재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 국채 보유자들 너희들 알아서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쨌든 이 16일 날에 1차 디폴트가 만약에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1차 디폴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요. 30일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죠. 근데 사실상 디폴트는 디폴트죠. 그래서 다음 상한일이 4월 15일인데 이때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디폴트가 처리가 됩니다. 디폴트가 처리가 거의 디폴트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그 다음에 S&P,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그 S&P죠. 그 다음 피치 이런 모든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거의 정크 수준까지, 뭐 정크 수준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B3 정도 되는 게 아마 정크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까지 4단계 이상 강등을 했다. 지금 여러분 참 루브라가 지금 지난달 28일 날 루브라 가치가 한 30% 폭락해. 이 루브라 가치라는 것은 항상 달러 대비 폭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원화 대비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때 하루 만에 30%가 급락을 했는데 그 전쟁 이후에 우크라 전쟁 이후에 루브라가 한 70% 정도 폭락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반대로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이제 갚아야 할 달러 부채가 어떻게 된다? 70%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본인들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의 부채가 거의 한 70% 거의 2배 가까이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난 상태다. 거기에다가 석유하고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방에서 이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자국의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뭐 주가, 뭐 환율, 뭐 더 많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쨌든 이 정도 상태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존심 싸움인데 푸틴 대통령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쉽게 말해서 땡땡무찌가 돼가지고 쉽게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사태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 어쨌든 하여튼 지금 가장 어둡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